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입니다. 맥도날드의 흥망성쇠를 통해 본 리더십의 결정적 역할. 맥도날드? 다들 잘 아시는 브랜드죠? 네, 아주 친숙하죠. 이 맥도날드를 통해서 리더십이 조직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우리 각자의 성장에 어떤 원칙을 제시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 논문에서 손동환 박사님이 강조하는 그 리더십 원칙으로 여러분 각자의 성장 동력을 찾는 거예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리더십 연구에서 조직 성공의 리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계속 강조되어 왔죠. 특히 손동원 박사님은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시는데 리더십의 수준이 조직 성공을 제한하는 덮개 역할을 한다. 덮개요. 네, 덮개. 그러니까 리더의 역량이 그 조직이 어디까지 클 수 있나 그 한계를 쫙 정해버린다는 거죠. 맥도날드 사례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 리더십 덮개라. 그거 참 와닿는 비유네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그 맥도날드 형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 이거 정말 혁신적이었잖아요? 맞아요. 혁신적이었죠. 근데 왜 전국적인 브랜드로는 크지 못했을까요? 그게 맥도날드 형제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관리에는 정말 능했어요. 근데 더 큰 성장을 위한 어떤 비전, 전략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거죠. 드러커도 말했듯이 비전 없는 조직은 방향을 잃기 쉽잖아요.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도 이 부분을 딱 짚으면서 맥도날드 형제는 관리자였지 리더로는 역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현재 성공에 그냥 안주하고 변화를 좀 두려워했던 거죠. 리더십이라는 건 안정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용기,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뛰어난 관리자가 반드시 뛰어난 리더는 아니다. 딱 그 지점이네요. 바로 여기서 레이 크록이 등장하는 거죠.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이었던 사람이 맥도날드의 잠재력을 보고 완전히 다른 길을 연 거잖아요. 이게 참... 네,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랑은 완전 달랐어요. 그냥 시스템을 인수한 게 아니에요. 맥도날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겠다. 이런 명확한 비전이 있었고 또 그걸 실행할 추진력이 있었던 거죠. 실행력. 네, 표준화된 운영 방식, 아주 체계적인 확장 전략, 심지어 그 유명한 햄버거 대학 설립까지. 손동원 박사님은 크록은 비전과 실행력을 통해 맥도날드를 재정의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리더십은 단순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도전적인 목표를 딱 세우고 이걸 실행하는 전략적인 행동인 거죠. 단순히 비전하고 실행력만 있었던 건 아니군요. 듣다 보니 크록의 성공에는 또 다른 핵심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바로 시스템과 사람의 조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시스템과 사람의 조화. 네, 크록은 표준화된 맥도날드 시스템, 이걸로 일관된 품질과 효율성을 딱 확보했어요. 동시에 직원 교육이나 파트너, 그러니까 가맹점주들과의 신뢰 구축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정말 아끼지 않았어요. 샤인도 지적했듯이 문화와 시스템은 리더십의 지속성을 결정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 사는 리더십은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사람을 통해 생명력을 얻는다고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 요소의 균형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신 겁니다. 와, 맥도날드 사례를 통해 보니까 리더십의 본질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네요. 맥도날드 형제는 관리 능력은 있었지만 비전과 혁신이 부족해서 한계에 부딪혔고. 그렇죠. 반대로 크록은 비전, 실행력, 그리고 시스템과 사람의 조화, 이걸로 엄청난 성공을 이끌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더십 원칙, 이건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논문 말미에서 딱 3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첫째는 비전을 그리는 설계자.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걸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역할이죠. 설계자. 둘째는 혁신을 이끄는 점화장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용기. 이걸 불붙이는 역할이에요. 점화장치. 재밌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조화를 창조하는 지휘자.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사람의 창의성.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이끄는 역할입니다. 결국 리더십이란 건 조직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적인 행동이다.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비전 설계자, 혁신 점화장치, 조화 지휘자. 아, 오늘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통해 맥도날드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 3가지 리더십 원칙이
개인과 조직 성장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정말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뭐 대단한 CEO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또 업무 환경에서도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성장을 제한하는 덮개.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덮개는 없을까요? 있다면 그건 뭘지 한 번쯤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